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살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중반을 넘어 아름다운 가을 평원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낭의 무게입니다. 배낭이 무거우면 발밑에 들꽃도 머리 위에 푸른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무거운 어깨와 지친 다리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고개를 돌려 거실을 한번 쓱 둘러보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앉아 계신 그 방 안의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10년 넘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낡은 앨범, 자식들이 초등학생 때 썼던 이제는 먼지 쌓인 책들,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싶어 베란다 구석에 쌓아둔 정체 모를 박스들. 혹시 그 물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짐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범인입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노후 자금 걱정에 한숨 쉬는 그 근본적인 불안의 시작이 사실은 이 꽉 찬 집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물건을 버리는 것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혁명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짐을 덜어내는 순간 신기하게도 자식 걱정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 되셨나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숟가락 하나 그릇 하나 아껴가며 모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물건은 곧 재산이었고 성실함의 징표였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이 진리였던 시대를 관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은 무언가를 쥐는 데는 익숙하지만 놓는 데는 너무나 서툽니다. 버리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프고 죄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멀쩡한 걸 왜 버려? 다 쓸 때가 있는데. 이 말이 우리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 물건들 정말 언젠가 쓰셨나요? 그 언젠가는 지난 5년간 오지 않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오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오히려 그 물건들이 차지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낸 비싼 집값의 절반 이상을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짐들을 상전처럼 모시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 애들 돌 때 받은 거야. 이건 남편이 첫 월급 타서 사준 거야. 맞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물건은 추억의 매개체일 뿐, 추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았던 기억, 치열하게 살아온 긍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진짜 추억들을 이제는 마음속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짐을 정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자식들에게 이 짐은 유산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때 묻은 물건이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좁은 요즘 아이들 집에 두자니 애물단지가 되는 그 곤란한 마음. 자식들은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 짓기보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 봉투를 보며 한숨을 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움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리가 힘든 이유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봅시다. 첫째, 언젠가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세요. 물건의 수명은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빈도가 결정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옷장에 빽빽이 걸린 살 빠지면 입어야지 했던 옷들, 그 옷을 입을 날을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편안한 옷 한 벌을 남기세요. 죽은 물건에 자리를 내주느라 살아있는 당신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둘째, 추억은 눈이 아니라 디지털로 남기세요. 옛날 앨범, 상장, 아이들의 베넷저고리 버리기 너무나 힘드시죠? 그럴 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으로 남긴 추억은 영원히 선명합니다. 하지만 종이, 더미는 곰팡이가 슬고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고마웠다. 인사하며 보내주는 것, 그것이 물건에 대한 예우이자 나에 대한 배려입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빈 공간을 만드세요. 짐을 치운 그 자리에 아무것도 놓지 마세요. 텅 빈 공간에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펼치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만 확보해 보세요.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평온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곳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한지 느껴보셔야 합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물건을 채우며 안심했지만 사실은 채울수록 영혼은 공허해졌습니다. 내 집의 주인이 물건인지 나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과거의 나를 묶어두었던 밧줄을 하나씩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나무가 잎을 떨어뜨려야 다음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비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잎을 떨구지 못한 나무는 겨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꽉 쥔 손을 펴야 소중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실로 나가서 딱 하나만 버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를 설레는 여행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걷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당신의 거실이 비워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짐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홀가분한 여행자로 살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왔지만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거나 성인이 되어 제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자식들의 집 거실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애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직장에서 힘들지는 않나, 손주 녀석 공부는 잘하고 있나. 끝도 없는 걱정의 꼬리표가 여러분의 하루를 온통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해 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고, 내가 입을 옷 한 벌 아껴 자식들 메이커, 신발 하나 사주는 게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이라고, 그 헌신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수만 가지 걱정들이 정말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그림자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걱정은 자식에게 너는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요. 자식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자기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리 걱정하고 앞질러 해결해 주려 하면 자식은 영원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비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걱정을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하지만 여러분이 자식 곁에 영원히 머물러 줄 수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자식이 꿋꿋하게 살아남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걱정의 끈을 놓으셔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우리를 거쳐 간 독립된 영혼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믿어주세요.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거야 라는 믿음 섞인 침묵이 100마디 잔소리나 밤샘 걱정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오롯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빛나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의 행복은 자식의 몫이고 나의 행복은 나의 몫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바라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싼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일까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자식들이 가장 안심하고 행복해할 때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본인들의 인생을 즐겁게 살고 계실 때입니다. 부모님이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하게 웃으며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의 기회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연락의 횟수를 줄여보세요. 궁금해도 꾹 참고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되 묻지 않은 조언이나 걱정은 삼키세요. 그저 잘 지내니 좋다. 항상 널 믿는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오지 마세요. 자식 부부가 다퉜거나 손주가 공부를 안 하거나 하는 일들은 그 집안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지 여러분이 밤잠 설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어진 자식과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셋째,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자식 전화 기다리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그 시간에 평소 배우고 싶었던 노래를 배우러 가거나 산책을 나가세요. 오늘 엄마는 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런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동경이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자식 걱정하며 보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워냈다면 이제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쉴 차례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는 과정을 멀리서 대견하게 바라보기만 하세요. 비움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꽉 들어찬 자식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의 완성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이 평온함을 채워 넣으십시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구속하지 마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빛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는 당신, 그 설레는 노후의 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을 물건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곧 복이고 힘이었습니다. 집안에 살림살이가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아, 우리 집도 이제 사람 사는 집 같구나 하며 뿌듯해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물건들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 실전적인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물건에 묻어 있는 추억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막내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인데, 이건 남편이랑 처음 여행 가서 산 기념품인데, 하나하나 사연이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것이 마치 그 시절의 내 소중한 기억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추억은 물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물건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진짜 소중한 추억은 먼지 더미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만 남겨서 그것을 더 빛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보관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집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련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사계절이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물건, 단 한 번도 몸에 걸치지 않은 옷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퇴장한 물건입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나중에 손주 생기면 줘야지 하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세요. 살이 빠지면 그때의 당신에게 어울리는 예쁜 새 옷을 사주면 되고, 손주에게는 더 깨끗하고 좋은 새 제품을 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습니다. 둘째, 추억의 디지털화입니다. 아이들의 상장, 빛바랜 사진첩, 옛날 편지들, 부피는 큰데 차마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활용하세요. 햇살 좋은 날 식탁 위에 물건을 하나씩 올려두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 물건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잠시 떠올린 뒤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인사를 건네며 보내주는 겁니다. 사진으로 남긴 추억은 영원히 늙지 않고 여러분의 주머니 속 갤러리에 깔끔하게 보관됩니다. 공간은 넓어지고 추억은 더 선명해지는 마법 같은 일입니다. 셋째, 물건의 임종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물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낡아서 구멍난 양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작동이 잘 안 되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물건에게도 여러분의 건강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방용품과 침구리를 엄격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낡은 물건에서 나오는 먼지와 세균은 여러분의 호흡기를 위협합니다. 비우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다 알아서 치우겠지라고 생각하며 정리를 미룹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넘기는 일입니다. 부모가 떠난 뒤 남겨진 산더미 같은 유품을 정리하며 자식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간직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살아생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갈하고 고귀한 배려입니다. 엄마는 정말 깔끔하고 홀가분하게 사셨구나라는 인상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부심이 됩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루에 온 집안을 다 뒤집으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서랍 한 칸, 내일은 신발장 한 칸, 그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세요. 서랍 하나를 비웠을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한 기분, 그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텅 빈 공간에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아,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구나라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나면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의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복잡한 물건들에 뺏겼던 시선이 이제는 창밖의 구름으로 책상 위의 꽃 한 송이로 향하게 됩니다. 물건에 집착하던 마음이 비워지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는 가방이 가장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과감히 덜어내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진 간결한 삶을 선택하세요. 텅 빈 방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그 고요한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노후의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서랍 하나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던 오래된 짐 하나를 골라 세상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비움이 시작은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설레는 뒷모습을 위해 오늘도 기쁘게 비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을 비우고 자식 걱정을 덜어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젊은 날의 시간과 그 무게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 남을 위해 쓰고 체면을 위해 낭비하고 내키지 않는 자리에도 억지로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써도 모자란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와 의무적인 일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나만의 시간을 밀도 있게 채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생, 이웃 사촌, 그리고 각종 모임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경조사를 챙기며 살아왔죠. 안 나가면 서운해하겠지. 나중에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키지 않는 약속을 잡고 집에 돌아와서는 녹초가 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 수많은 관계 중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에도 미니멀라이즘이 필요합니다. 체면 때문에 유지해온 관계,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이어가는 모임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속가내지 않은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져 곡식이 자랄 수 없듯이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타인의 목소리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수의 사람에게 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내 속마음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노후에는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친구와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시간은 100마디 형식적인 안부 인사보다 값진 법입니다. 또한 의무적인 시간에서 해방되십시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았습니다. 아침 몇 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집안일은 이만큼 해두어야 하며 제사나 명절에는 이 정도는 차려야 한다는 고정관념들. 물론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남의 눈이 아닌 나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몸이 고되면서까지 차려내는 거창한 제사상보다 부모님을 기리는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더 소중합니다. 형식적인 의례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달래는 산책을 하세요. 그것이 돌아가신 조상님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니어들에게 거절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미안해. 이번에는 좀 쉬고 싶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오직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이라면 여러분의 거절을 이해할 것이고 거절 한 번에 돌아설 인연이라면 어차피 곁에 둘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비워낸 귀한 시간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나만의 고유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가사를 음미하거나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나아가 오롯이 나를 위한 작은 모험에 시간을 쓰십시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길을 산책해보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 한 점을 그려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닌 나를 위한 일기를 써보세요. 이런 사소한 몰입의 시간들이 모여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남을 위해 쓰던 시간을 나를 위한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쌓으시겠습니까? 이제는 타인의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의 가슴이 시키는 일에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의무감으로 꽉 찬 스케줄러를 비워내고 그 빈칸에 자유라는 이름을 적어 넣으세요.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내가 보낸 아름다운 시간의 기억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진솔한 대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보냈던 평온한 오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설레었던 아침, 그런 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내키지 않는 약속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비워진 시간에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홀가분해진 시간 속에서 비로소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한 칸 장만하고 노후를 대비하느라 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노후의 경제는 젊은 날의 경제와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의 돈이 축적과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면 노후의 돈은 평온과 품위를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재산을 어떻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경제적으로 홀가분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의 미니멀리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잘한 예금들, 쓰지도 않으면서 체면 때문에 들고 있는 신용카드들, 그리고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혜택도 모른 채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나 각종 회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알게 모르게 분산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경제 구조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단순화해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정해 자산을 통합하고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관리하기 힘든 부동산이나 복잡한 투자 상품보다는 내가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노후 경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이 노후에 돈을 쌓아두고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혹시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오면 어떡하나,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금고 속에만 갇혀 있는 돈은 숫자가 적힌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건강한 소비를 허락하셔야 합니다. 비싼 명품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식재료를 사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 생활에 투자하고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줄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아껴서 애들 집 한 칸이라도 보태줘야지 하는 마음, 부모로서 당연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노후에 자식에게 돈을 다 내주고 정작 본인의 품위를 지킬 돈이 없어 자식 눈치를 보며 사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식에게 목돈을 물려주기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의 심리적 경제적 짐을 덜어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체면을 위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동창회나 모임에서 억지로 내는 비싼 회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챙기는 경조사비, 이제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내느냐로 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경조사 봉투보다 진심 어린 축하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체면을 위해 나가는 돈을 아껴서 여러분의 낡은 신발을 갈아 신고 몸에 좋은 비타민 하나를 더 챙겨 드세요. 나를 돌보는 지출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경제적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질 재산이 자식들 간의 분쟁 씨앗이 되지 않도록 미리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본다거나 재산의 배분을 미리 논의하는 것은 결코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진 이들에 대한 최고의 배려이자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매듭짓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홀가분하게 정리된 경제적 상태는 여러분의 매일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부자는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나를 위해 기쁘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워야 할 것은 욕심이고 채워야 할 것은 만족입니다. 복잡한 자산의 굴레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명료한 경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돈 걱정에 짓눌려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단순해진 경제는 여러분의 삶에 뜻밖의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와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을 온전히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가벼워진 주머니만큼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제는 가장 깊은 곳,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집안의 먼지는 빗자루로 쓸어내면 되지만 가슴속 깊이 박힌 해묵은 감정의 먼지들은 어떻게 닦아내야 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오늘은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 정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먼저 해칩니다. 미운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내 귀한 마음 한 칸을 무료로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내어준 방을 비우세요.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땐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인생이었네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두 번째는 후회와의 결별입니다. 그때 그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은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의 지식과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후회의 에너지를 쓰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제의 그림자에 머물러 오늘의 햇살을 놓치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조차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경험의 조각들이었음을 인정하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용서하기 힘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지 모릅니다. 자식들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자책들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참 애썼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식,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족한 대로, 서툰 대로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존중하십시오. 스스로를 비난하던 목소리를 멈추고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마음이 정리되면 비로소 오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가득 찼던 원망과 후회를 비워낸 자리에 감사라는 씨앗을 심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상쾌한 공기,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소박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그 어떤 불행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비워진 마음 공간에 감사가 채워질 때 비로소 노후의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비교하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남의 집 자식은 어떻다더라, 친구. 누구는 어디 여행을 갔다더라 하는 소식들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인생은 남과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는 여행입니다. 남의 인생이라는 지도를 보며 내 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소박하면 소박한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담담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을 덮는 마지막 문장과 같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하루는 역설적으로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언제 떠나도 후회 없도록 오늘을 아름답게 살자는 마음가짐은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대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더 주고 나 자신에게 예쁜 말 한마디 더 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오늘의 나를 사랑하며 내일의 나를 믿어주십시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당신의 발걸음은 그 어떤 젊은이의 걸음보다 아름답고 당당할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오롯이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평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홀가분해진 가슴으로 크게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그 맑은 숨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꽉 찬 집의 물건들을 비워내고 자식이라는 무거운 걱정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의무적인 관계와 시간을 정리했고 복잡한 경제적 굴레와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들까지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처음보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바로 가벼운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배낭 하나 가볍게 메고 이제 가볼까? 라고 말하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노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눈앞의 풍경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상상해 보세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거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정갈하게 놓인 방. 그곳에서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자유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들어온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평화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아름다운 뒷모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모습은 화장이나 옷차림으로 꾸밀 수 있지만 뒷모습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법입니다. 짐에 짓눌려 쩔쩔매는 뒷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평온하게 미소 짓는 뒷모습,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슬픔을 넘어선 존경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지혜롭고 멋지게 사셨구나라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거나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히려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해방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전성기입니다. 비워진 시간과 비워진 공간은 새로운 도전으로 채울 수 있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가벼워진 배낭을 메고 작은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낯선 길로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설레게 하는 작은 일 하나를 찾는 것, 그것이 여행자의 자세입니다. 또한 홀로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돌아갑니다. 노후의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나만의 우주를 완성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고요한 시간, 혼자 정갈한 밥상을 차려 나를 대접하는 시간, 그 고독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그러갑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얻는 행복은 신기루 같지만 내 안에서 길어올린 평화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서랍 하나를 정리하고 오늘 자식 걱정 한 조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무거운 엑스트라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빛나는 주연 배우로서 당당하게 무대 위에 서십시오. 가볍게, 더 가볍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십시오. 인생의 가을은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진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가장 따스하고 눈부신 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멋지게 살아가실 겁니다. 홀가분해진 당신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운 빛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벼운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 이제 당신만의 진짜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와 설레는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시원해지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내 주변의 물건이나 마음의 짐 중에서 딱 하나만 버린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작고 사소한 다짐이어도 좋습니다. 이곳 댓글창에 여러분의 비움 계획이나 오늘 느낀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글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설레는 노후를 응원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댓글 한 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짐에 따뜻한 좋아요와 격려의 답글로 온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